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5세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고, 며느리는 의사입니다. 처음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이상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이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였습니다. 나는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앞서 걸으며 고등어를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괜찮죠? 지연이는 물었지만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옆 가게에서 이웃인 박정희 씨가 나왔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 씨는 지연 쪽을 힐끗 보고는 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게 접힌 종이를 내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붙잡지 않았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계산하셔야죠.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종이를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지연이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제가 들게요. 지연이가 장바구니를 넘겨받았습니다. 우리는 우산 하나를 같이 쓰며 걸었습니다. 내 어깨 쪽이 조금 젖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지연이의 휴대폰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열자 집안은 정돈돼 있었습니다. 아들 현수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제가 할게요. 쉬세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코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채소를 씻고 있었습니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지연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언제든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제일 안쪽에 종이를 넣었습니다. 펼치지 않았습니다. 왜 펼치지 않았을까요? 나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 펼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박정희 씨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수 방문이 열리고 현수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부스스했습니다. 엄마, 물 좀. 내가 일어나려는데 지연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내가 줄게. 지연이는 컵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약은 먹었어? 아직. 지금 먹어. 시간 지났어. 지연이는 현수 방으로 들어가 약통을 들고 나와 알약 하나를 현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수는 물로 삼켰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연이가 약을 챙기는 걸, 약통을 부엌 찬장 제일 위쪽에 넣는 걸 봤습니다. 내 손이 닿기 어려운 높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종이를 펼치지 않은 그 선택이 이후 모든 일을 늦췄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예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가 처음 약을 먹기 시작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날, 현수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걸렀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수야, 밥 먹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수야. 또 불렀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병원에서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현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열쇠로 열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며느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네. 제가 병원 알아볼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증상인지, 어디가 아픈지 지연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내가 물었습니다. 병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해요. 힘드세요. 괜찮아. 나 괜찮아. 어머님, 지연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의사잖아요. 제가 다 챙길게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사라는 말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병원 일정, 약 이름, 용량. 모든 게 지연이를 통해서만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지연이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편하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 보였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선긋기 같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머님 영역, 여기서부터는 제 영역. 보이지 않는 선이 우리 집안에 생겼습니다. 현수의 약은 늘 지연이가 챙겼습니다. 아침 8시, 저녁 8시. 지연이의 휴대폰에 알람이 2개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에 울렸습니다. 지연이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드라마를 보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멈췄습니다. 약통을 들고 현수 방으로 갔습니다. 현수야, 약. 문이 열리고 현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이가 알약을 올려놓고 물컵도 건넸습니다. 잘했어. 지연이는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환자 대하듯.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잘 챙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현수가 나를 덜 찾았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지연이한테만 했습니다. 현수야, 어디 불편한 데 없어? 내가 물으면 현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연이한테 말했어. 괜찮대. 그 대답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게, 며느리를 통해서만 안다는 게,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약 챙겨줄까? 지연이가 돌아봤습니다. 아니에요. 용량 조절이 중요해서요. 용량? 네. 상태 보면서 조금씩 바꿔야 하거든요. 나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용량을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래? 네. 그리고 제가 매일 보니까 제가 조절하는 게 나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 알겠지. 그 말 이후로 나는 약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수는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식사 때만 나와 밥을 먹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이는 현수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작았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환자한테 하는 말투였습니다. 피곤해. 현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약 때문에 그래. 조금만 견뎌. 나는 노크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날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생선을 손질하려고 칼을 집었습니다. 생선 손질은 제가 할게요.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미끄러워요. 제가 하는 게 나아요. 지연이는 칼을 받아갔습니다. 내 손이 비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하지? 어머님 밥하세요. 밥솥에 쌀 있어요. 나는 밥솥으로 가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씻겨진 쌀이었습니다. 쌀은 언제 씻었니? 아까요. 나가기 전에. 지연이는 생선 비늘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칼질이 빨랐습니다. 나는 물을 부어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지연이의 등을 봤습니다. 흰 니트 스웨터, 어깨가 칼질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내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에서 내가 할 일이 없어졌을까? 아들 약도, 밥도, 설거지도, 며느리가 다 하는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지연이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텔레비전이라도 보세요. 응. 나는 대답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선을 뒤집었습니다. 내장을 빼냈습니다. 물로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 시계를 봤습니다. 5시 반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걸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으로 충분했습니다. 현수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 아래로 뭔가 보였습니다. 작고 둥근 것이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고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약병이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굴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병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로 가서 창가에 서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에 병을 가까이 댔습니다. 라벨이 보였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 현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도 있었습니다. 약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나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뚜껑을 돌려 열었습니다. 안에 알약이 반쯤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병을 기울였습니다. 알약 하나가 손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창가빛에 비춰봤습니다. 색이 달랐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봤습니다. 예전에 본 약은 흰색이었습니다. 지연이가 현수한테 줄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흰색인 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있는 약은 달랐습니다. 흰색이 아니었습니다. 연한 노란색이었습니다. 아주 옅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원래 이런 색이었나?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알약을 다시 병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나는 돌아봤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복도에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잠 깬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손에 든 약병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를 봤습니다. 이거 현수 방 앞에 있었어.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내 손에 든 약병을 봤습니다.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렸습니다. 아, 그거요. 지연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젯밤에 떨어뜨렸나 봐요. 제가 찾고 있었는데 나는 약병을 건넸습니다. 지연이가 받았습니다.
약색이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약병을 흔들었습니다. 안에서 알약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다른가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응. 예전엔 흰색이었는데. 지연이는 웃었습니다. 요즘은 자주 바뀌어요. 바뀌어? 네. 제약회사에서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코팅 성분이 다르거나 그래서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색이 다르면 이상한 거 아니야?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성분은 똑같아요. 겉에 입힌 것만 달라요. 지연이는 약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가빛에 비춰봤습니다. 봐요. 라벨에 약 이름 같잖아요. 같은 약이에요. 나는 라벨을 봤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네. 걱정 마세요. 지연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윗칸에 약병을 올려놓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럼 물이라도 드세요. 목마르시잖아요. 지연이는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내 앞에 놓았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서 지연이를 봤습니다. 근데 왜 약이 방 밖에 있었어? 현수가 쏟은 거야? 지연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물잔을 놓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약 챙겨주고 나올 때 떨어뜨렸나 봐요. 그랬어? 네. 제가 실수했어요. 지연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어머님, 아직 이른데 좀 더 주무세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 그럼 거실에 계세요. 저는 좀 더 잘게요. 지연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찬장을 봤습니다. 제일 위 칸, 약병이 거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은 자주 바뀌어요. 지연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약색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나는 잘 몰랐습니다. 약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 현수, 지연이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가 반찬을 천천히 집어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오늘 좀 어때? 응. 현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해? 조금.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네. 지연이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연이가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올라섰습니다. 약병을 꺼냈습니다. 내려와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알약을 하나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현수 앞으로 갔습니다. 자, 먹어. 현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이가 알약을 올려놓았습니다. 현수는 물로 삼켰습니다. 잘했어. 지연이는 현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약병을 찬장에 넣었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지연이가 꺼낸 알약. 색이 흰색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분명 흰색이었습니다. 새벽에 본 노란색 알약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입에서 씹히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본 건 뭐였지? 나는 생각했습니다. 노란색 알약. 현수 방문 앞에 있던 약병. 그 안에 든 알약은 분명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이가 현수한테 준 약은 흰색이었습니다. 약병이 두 개인가요?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현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찬장만 봤습니다. 제일 위 칸.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빛이 천장에 닿았습니다. 약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노란색 알약. 지연이의 표정. 새벽에 약병을 받을 때 잠깐 굳었던 얼굴. 나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박정희 씨가 준 종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펼치지 않은 종이. 작고 딱딱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종이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제 펼쳐볼까? 나는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접힌 부분을 폈습니다. 한 번, 두 번. 종이가 커졌습니다. 완전히 편히 손바닥만 했습니다. 달빛에 비춰봤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삐뚤빠뚤했습니다. 약을 바꿨습니다. 5글자였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함께 떨렸습니다. 약을 바꿨습니다. 누가 바꿨다는 걸까요? 왜 바꿨을까요? 무슨 약을요? 박정희 씨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나한테 이 종이를 줬을까요? 나는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약을 바꿨습니다.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어인지, 무엇을 바꿨는지. 하지만 불길했습니다. 나는 종이를 접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새벽에 본 노란색 알약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 지연이가 준 흰색 알약도 떠올랐습니다. 두 개가 다른 약일까요? 아니면 지연이 말대로 제약회사에서 바꾼 걸까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 지연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 나는 종이를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약병, 알약, 지연이의 얼굴. 내일 확인해 봐야지.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개 밑에 있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현수가 어렸을 때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아팠을 때 내가 약을 챙겨줬습니다. 물도 떠다 줬습니다. 엄마, 이거 먹기 싫어. 현수가 말했습니다. 먹어야 나아. 내가 말했습니다. 쓰잖아. 쓰지만 먹어야지. 현수는 약을 먹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꿈이 끝났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밖이 밝았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베개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아직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연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굽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찬장을 봤습니다.
제일 위 칸. 약병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은 확인해야지. 나는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현수도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앞에 섰습니다. 제일 위 칸을 올려다봤습니다.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무릎이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손을 뻗어 약병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약병을 앞에 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알약이 반쯤 들어 있었습니다. 흰색 알약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창가로 갔습니다.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흰색이었습니다. 분명히 흰색이었습니다. 새벽에 본 건 뭐였지? 나는 생각했습니다. 노란색 알약. 문틈 아래 굴러나온 약병. 그 안에 든 알약은 노란색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었지만 색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병에는 흰색 알약만 있었습니다. 약병이 2개인가요? 나는 약병을 자세히 봤습니다. 라벨을 읽으려 했지만 글씨가 작았습니다. 안경을 가지러 가야 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나는 돌아봤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또 그거 보세요?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응, 그냥. 나는 알약을 다시 병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으려는데 지연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지연이는 약병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찬장으로 갔습니다. 의자 없이 손을 뻗어 약병을 올려놓았습니다. 지연이는 키가 컸습니다. 나보다 한 뼘은 컸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약을 보세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찬장을 닫으며 나를 봤습니다. 궁금해서. 뭐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에 본 약은 노란색이었다고 말할까요? 당신이 뭔가 바꾼 거 아니냐고 물을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수가 먹는 약이 뭔지 알고 싶어서.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웃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시면 설명해 드리죠. 왜 몰래 보세요? 몰래 본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가 자는 사이에 꺼내 보시는 거. 지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나는 움찔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궁금했어. 지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현수약은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건드리시면 안 돼요. 건드린 게 아니야. 그냥 봤어. 보는 것도 안 돼요. 지연이의 말이 딱 끊어졌습니다. 나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차가웠습니다. 왜? 내가 물었습니다. 왜 보는 것도 안 돼? 지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약을 잘못 만지시면 어떡해요? 쏟으시거나 섞으시거나. 나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 아니야. 그래도요. 지연이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꺼냈습니다. 컵에 따랐습니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환자 약은 관리가 중요해요. 환자. 그 단어가 내 귀에 걸렸습니다. 현수를 환자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단어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현수야. 내가 말했습니다. 네. 지연이가 돌아봤습니다.
현수는 환자 아니야. 우리 아들이야. 지연이는 잠시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머님,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말장난 아니야.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현수는 우리 아들이야. 그냥 약 먹는 거지. 환자 아니야. 지연이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현수는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그럼 환자예요. 치료받는다고 다 환자야? 네. 지연이의 대답은 짧고 확실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장을 봤습니다. 제일 위 칸, 약병이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나는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본 노란색 알약. 그게 정말 있었을까? 아니면 어두워서 잘못 본 걸까?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연이가 외출했습니다. 병원에 잠깐 들렀다 온다고 했습니다. 서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시간이면 돌아와요. 어머님, 현수 좀 봐주세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방에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였습니다.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올라섰습니다. 약병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봤습니다. 라벨을 읽었습니다. 현수 이름, 병원 이름, 약 이름은 영어였습니다. 발음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방 날짜였습니다. 지난달 날짜였습니다. 나는 병을 뒤집었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약국 관리 스티커였습니다. 바코드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스티커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한번 뜯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손톱으로 살짝 들어 올려 봤습니다. 스티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밑에 또 다른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겹쳐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왜 스티커를 겹쳐 붙였을까? 누가 붙였을까? 나는 스티커를 다시 눌러 붙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티나지 않게, 그리고 라벨을 다시 봤습니다. 라벨도 이상했습니다. 가장자리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붙였다 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약병을 돌려가며 봤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 약병은 뭔가 엄마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약병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현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잠을 잔 것 같았습니다. 뭐해? 현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약병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약병을 봤습니다. 그거 내 약이네. 응. 현수는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안에서 알약이 소리를 냈습니다. 왜 이거 꺼냈어? 그냥 궁금해서. 현수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왜 궁금해? 내가 먹는 약이 뭔지 알고 싶어서. 현수는 알약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흰색이네.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흰색이었어? 내가 물었습니다. 응. 왜? 그냥. 색이 바뀐 적은 없어? 현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르겠는데. 나 그냥 지연이 주는 대로 먹는데.
현수는 알약을 다시 병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거 물어봐? 궁금해서. 뭐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약병을 찬장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녹네. 현수가 말했습니다.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올라서려는데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나는 의자에 올라섰습니다. 현수한테서 약병을 받았습니다. 찬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현수가 물었습니다. 응. 왜?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나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곤한가 봐. 쉬어. 그래. 현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찬장을 봤습니다. 약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티커가 겹쳐 붙여진 약병. 라벨이 이상한 약병. 지연이가 뭔가 했구나. 나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뭘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지연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지연이는 밝게 말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현수 괜찮았어요? 응. 방에서 잤어. 지연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봤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또 약 보셨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의자가 거기 있어요? 지연이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찬장 앞에 의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치우는 걸 깜빡했습니다. 아, 그거. 나는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원래 자리로 옮겼습니다. 현수가 약 보고 싶다고 해서 지연이는 나를 봤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현수가요? 응. 지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박정혜 씨가 준 종이를 꺼냈습니다. 약을 바꿨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약을 바꿨다. 누가? 지연이가. 왜?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약병이 이상하다는 것. 스티커가 겹쳐 붙여졌다는 것. 라벨이 깔끔하지 않다는 것. 지연이가 뭔가 했다는 것. 나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두고 싶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까? 지연이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병원에 전화할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것, 확인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일은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현수가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현수야, 현수야. 내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수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 아파? 어디가 아픈 거야? 나는 현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몸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떨려. 현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이상해. 현수의 말이 꼬였습니다.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나는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빨리 나와. 지연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욕실을 봤습니다. 뭐야? 지연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수를 봤습니다. 바로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현수야, 나봐. 현수가 지연이를 봤습니다. 눈동자 움직여봐. 내 손가락 따라와. 지연이가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현수의 눈동자가 따라갔습니다. 느렸습니다. 119 불러야 돼. 내가 말했습니다. 일어나려 했습니다. 안 돼. 지연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왜? 병원 가면 회사에 기록 남아요. 나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현수가 이렇게 아픈데. 어머님, 119 부르면 응급실 가요. 응급실 가면 기록 남아요. 회사에서 알면 현수 복직 못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데려갈게요. 제 차로. 근처 의원 가면 돼요. 지연이는 현수를 일으켰습니다. 나도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현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옷 좀 가져오세요. 현수 방에. 나는 현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외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현수를 소파에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입어. 지연이가 현수한테 외투를 입혔습니다. 현수는 팔을 제대로 넣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도왔습니다. 신발. 내가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지연이가 현수한테 신겼습니다. 갈 수 있어? 응. 현수는 일어났습니다. 지연이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계세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갈게. 어머님, 집에 계세요. 금방 올게요. 지연이는 현수를 데리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 있었습니다. 현수가 흘린 땀이었을까요? 걸레를 가져와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9를 불렀어야 했나? 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막았습니다. 회사에 기록 남는다고, 복직 못한다고, 그게 맞는 말인가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현수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내가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괜찮대요.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현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일시적인 거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대요. 나는 현수를 봤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현수야, 괜찮아?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물 좀 드세요. 지연이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현수한테 건넸습니다. 현수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조심해.
지연이가 손으로 받쳐줬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제가 현수 봐줄게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있을게. 피곤하시잖아요. 괜찮아. 나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불렀습니다. 응.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정확히. 현수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지연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저혈압이래요. 갑자기 일어나서 그럴 수 있대요. 손 떨리는 것도? 네. 그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은 처방받았어? 아니요. 약은 지금 먹는 거 그대로 먹으래요. 지연이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약병을 꺼냈습니다. 지금 먹어야 돼. 지연이가 현수한테 왔습니다. 알약을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까 먹지 않았어? 내가 물었습니다. 저녁약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로 삼켰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알약이 흰색이었습니다. 약, 원래 이런 거야? 나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새벽에 본 노란색 알약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현수가 먹은 흰색 알약, 다른 약인가요? 같은 약인가요? 어머님, 지연이가 불렀습니다. 네, 정말 주무세요. 현수는 제가 볼게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누울 수 없었습니다. 베개 밑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박정혜 씨가 준 종이였습니다. 약을 바꿨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현수가 쓰러진 것, 손이 떨린 것, 말이 꼬인 것, 그게 약 때문인가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커졌습니다. 지연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의심. 그날 아침 지연이가 출근했습니다. 어머님, 현수 좀 봐주세요. 제가 오후에 올게요. 그래. 지연이가 나갔습니다. 나는 현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수야. 응. 문이 열렸습니다. 현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때? 괜찮아.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현수야, 물어볼 게 있어. 뭐? 내가 먹는 약. 색이 바뀐 적 있어? 현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르겠는데. 지연이가 주는 대로 먹는데. 흰색 말고 다른 색 먹은 적 없어? 글쎄, 기억이 안 나.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아니야. 그냥. 현수는 나를 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없어. 나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현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있으면 말해. 나한테. 내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수야, 너 지연이 믿어? 현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내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믿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맞나요? 엄마 쉬어. 피곤해 보여. 나는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찬장을 봤습니다. 약병이 거기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지연이가 항상 지키고 있는데 약병을 꺼내도 바로 들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정혜 씨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정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나야. 아, 아주머니. 박정혜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돼? 잠깐 만날 수 있어? 언제요? 지금. 급해. 박정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시간 뒤에 시장 앞에서 만나요. 알았어. 통화를 끝냈습니다. 나는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수 방에 가서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시장. 금방 올게.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20분쯤 걸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시장 앞에 박정혜 씨가 서 있었습니다. 파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박정혜 씨가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박정혜 씨가 준 종이였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박정혜 씨는 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제가 쓴 거예요. 알아. 근데 무슨 뜻이냐고. 박정혜 씨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며느리분이요. 현수 씨 약 바꾸는 거 봤어요. 봤어? 어떻게? 박정혜 씨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아주머니 집 앞 지나가는데 며느리분이 쓰레기 버리고 있었어요. 약봉투 여러 개 버리더라고요. 약봉투? 네. 그래서 이상해서 봤어요. 같은 날짜인데 이름이 달랐어요.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름이 달라? 네. 약 이름이요. 그리고 용량도 달랐어요. 나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그게 확실해? 네.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박정혜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약봉투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했지만 글씨가 보였습니다. 날짜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 이름이 달랐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보내줄 수 있어? 네. 박정혜 씨는 사진을 나한테 보냈습니다.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박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뭘? 며느리분이요. 의사잖아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현수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박정혜 씨가 보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약봉투, 다른 이름, 다른 용량. 지연이가 약을 바꾼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바꿨을까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현수가 위험하다는 것. 지금 당장. 여러분,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밝아진 공간이었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쪽지가 손끝에 계속 걸렸습니다. 꺼내지 않아도 존재감은 분명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가 컵을 헹구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 대신 집에서 입는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는 일정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없이 반복했을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현수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집안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정돈됨이 오히려 숨막혔습니다. 나는 식탁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정혜 씨가 보낸 사진이 휴대폰 안에 있었습니다. 약봉투 사진, 다른 이름, 다른 용량. 지연이가 물을 끄고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목소리가 가벼웠습니다. 시장, 뭐 사러요? 그냥.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내 맞은편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현수 괜찮았어요? 응. 방에서 쉬고 있어.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가방을 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시죠? 주무세요. 아니, 괜찮아. 나는 가방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지연이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습니다. 약병이었습니다. 약 챙겨야 돼요. 시간 됐어요. 지연이는 약병을 들고 현수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노크 안 하지?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약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찬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현수 상태 어때? 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약 먹고 쉬고 있어요. 지연이는 웃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앞에 섰습니다. 뭐 하세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물 마시려고. 컵은 아래에 있어요. 나는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 칸을 봤습니다. 약병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의 목소리가 가까웠습니다.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나는 돌아봤습니다. 지연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또 약 보시려고요? 아니야. 그럼 왜 위를 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현수 약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않았어. 그냥 봤어. 보는 것도 싫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자꾸 그러세요?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지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 내가 약 바꿨지. 지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봤어. 약봉투. 나는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사진도 있어. 같은 날짜인데 약이 달라. 지연이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 아니야. 나는 가방을 집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찾았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지연이는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봉투. 내가 버린 거. 지연이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그거 어디서 났어요? 누가 찍었어? 내가 쓰레기 버릴 때.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약을 바꿨다는 거야. 지연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식탁에 기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
왜 바꿨어? 내가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조정한 거예요. 지연이는 일어섰습니다. 저 의사예요. 환자 상태 보면서 용량 조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연이 가까이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주치의 선생님한테?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물어봤지. 내 마음대로 한 거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현수한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매일 보니까요. 그래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의학적 판단이에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은 몰라요. 약이 뭔지, 용량이 뭔지. 저는 알아요.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알아도 안 돼.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고 해야지. 시간 걸려요. 그리고 현수 상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우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수 방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왜 싸워? 현수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봤습니다. 나와 지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는 현수를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먹는 약. 지연이가 바꿨대. 현수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뭐?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정한 거야. 내 상태 보면서 나한테 말 안 하고. 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말하면 불안해하잖아. 그래도 말해야지. 현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바꿨는데?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 현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용량을 조금 줄였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왜?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부작용이 심해 보여서. 현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는 현수 옆에 앉았습니다. 현수야, 괜찮아? 엄마.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정확히 뭘 먹는 거야?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당신한테 맞는 약이야. 내가 조절한 거야. 내 맘대로? 아니야.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를 봤습니다. 나 믿었는데. 지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도 당신 믿어서 한 거야. 당신 위해서. 위해서? 이게 위해서야? 현수는 일어났습니다. 나 의사한테 물어볼 거야. 내가 먹는 약 정확히 뭔지. 지연이가 현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 마. 왜? 지금 말하면 복잡해져. 현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복잡한 게 뭐야? 내 몸인데. 나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제 막을 수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지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야, 병원 가자. 지금. 응. 현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뭘? 제가 정리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현수가 나왔습니다.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자. 우리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지연이가 불렀습니다. 일어나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수도 신발을 신었습니다. 생각 끝났어. 내가 말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지 아시겠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현수야. 내가 불렀습니다. 응? 괜찮아?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놀랐어. 나는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있어. 현수는 나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내가 잘 몰라서. 약을 그냥 먹어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택시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저기로 가자. 내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응급실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대로 갔습니다. 환자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일어난 일들, 약 이야기, 모든 것. 간호사는 들으며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우리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나는 현수를 봤습니다. 곧 끝날 거야. 현수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현수도 일어났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연이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지 않은 채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지연이를 지나쳐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현수 방문이 열렸습니다. 현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응, 일찍 일어났네. 병원 가야 돼. 현수는 씻으러 갔습니다. 물 끓는 소리에 지연이가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에 물을 부었습니다. 지연이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현수가 싫대.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설명은 제가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필요 없어. 현수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갈 거야. 지연이가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수야, 제발. 됐어. 현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연이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수야, 나도 같이 가자. 내가 설명해 줄게. 문이 열렸습니다. 현수가 나왔습니다.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왜 가?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널 위해서. 위해서?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원한다고 했어?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혼자 다 정했잖아. 약도 용량도. 나는 그냥 먹기만 했어.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내 몸이야. 내 삶이야. 현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 가자. 나는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택시가 섰습니다. 나와 현수가 내렸습니다. 병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긴장돼? 내가 물었습니다. 응, 좀. 현수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떨림을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접수대로 갔습니다. 예약하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요? 박현수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담당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보시겠대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진료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어제 응급실에서 받은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혜 씨가 보낸 사진도 함께 꺼냈습니다. 어제 응급실 갔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의사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방이 중복으로 나간 건 확인했는데 이 약 봉투 사진은요? 내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버린 거예요. 이웃분이 찍었어요. 같은 날짜인데 약이 달라요. 의사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현수의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보호자분이 의사시라고요? 네. 며느리가 의사예요. 의사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처방 기록이 정말 이상해요. 지난 3개월 동안 같은 날짜에 중복 처방이 5번 나갔네요.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번이나요? 네. 한 번은 환자분 이름으로, 다른 한 번은 보호자 이름으로. 의사는 프린터를 눌렀습니다. 기록이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전부 출력해 드릴게요. 증거로 필요하실 거예요.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 3개월 동안 다른 약을 먹은 거예요? 의사는 현수를 봤습니다. 환자분, 최근 증상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주 전부터,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욕실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지셨어요? 네. 어지럽고 말이 꼬였어요. 의사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다른 증상은요? 잠을 못 자요. 자다가 깨고, 악몽도 자주 꿔요. 식욕은요? 없어요. 먹기 싫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썼습니다. 환자분, 이 증상들은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용량이 갑자기 바뀌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에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됐으면 심각해질 수 있었어요. 의사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보호자분이 바꾼 용량을 보니까 원래 처방보다 30% 줄였네요. 30%요? 네. 이 정도 차이면 환자분 몸에 확실히 영향이 있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원래 처방으로 돌아가야 해요. 갑자기 바꾸면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조정할게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새 처방전이에요. 이번 주는 이 용량으로 드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오세요. 현수가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보호자분,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병원에 보고해야 할 것 같아요. 내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요? 네. 의료법 위반이에요. 환자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로 변경한 거니까요. 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는 현수를 봤습니다.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도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물었습니다. 면허는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처벌이요? 네.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힘드시겠지만 이건 제 의무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의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윤리위원회에서 연락할 거예요.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우리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현수가 벽에 기댔습니다. 엄마. 응. 나. 어지러워. 나는 현수를 부축했습니다. 앉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정말 처벌받는 거야? 나는 현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지연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이야. 현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내 잘못 아니야. 나는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내가 책임질 일 아니야. 지연이가 선택한 거야.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연이도 날 생각해서 한 거잖아. 방법이 잘못됐어.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내 동의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야. 현수는 천장을 봤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천천히 하자. 하나씩. 잠시 후 우리는 일어나 1층 약국으로 갔습니다. 처방전을 냈습니다. 15분 정도 걸려요. 약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지연이야? 응. 안 받을 거야? 지금은.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이 나왔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약국으로 돌아가 약을 받았습니다. 새 봉투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자세히 봤습니다. 병원 도장, 날짜, 약 이름 모두 확인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봐? 현수가 물었습니다. 확인하려고. 제대로 된 건지. 나는 약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에 갈까?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걷고 싶어. 우리는 천천히 걸어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응. 나 무서워. 현수가 말했습니다. 뭐가? 앞으로?
지연이 없으면 나 어떻게 해? 나는 현수를 봤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도 나이 있잖아. 계속 나 챙길 수 없잖아.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나이 들어. 근데 지금은 내가 챙길 수 있어. 그리고 현수야, 넌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 나 아직 약도 제대로 못 먹잖아. 그건 연습하면 돼. 천천히. 현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 나 지연이한테 화났어. 근데 동시에 무서워. 지연이 없으면 나 어떡하나. 나는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우리는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갈까? 내가 물었습니다. 응.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연이는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신발과 코트를 벗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연이는 소파에, 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대.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리위원회요? 응. 일주일 안에 연락 온대. 지연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나는 가방에서 처방 기록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지연이는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개월 동안 5번이야. 내가 약 바꾼 게.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왜 그랬어? 정말 왜? 지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현수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약 부작용이 심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주치의한테 말했어야지. 예약이 1달 뒤였어요. 1달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 의사예요. 양리도 알고 용량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정한 거예요. 나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래도 안 돼. 현수 동의도 없이. 동의받으면 불안해해요. 그게 더 안 좋아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지연이도 일어났습니다. 전 현수 아내예요. 제가 정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내라도 환자 몸은 환자 거야.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지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어떡해요? 면허 정지되면 저 어떡해요? 나는 지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건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야. 지연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약이었습니다. 베개 밑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약을 바꿨습니다.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됐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아니,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 출석 요청.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나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수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응.
이거 왔어. 편지를 건넸습니다. 현수는 읽었습니다. 윤리위원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가야 돼? 그럴 것 같아. 현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가기 싫어. 알아. 근데 가야 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지연이는 집에 있었지만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외출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편지를 집었습니다. 이거 너한테도 왔을 거야. 지연이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똑같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네, 왔어요. 지연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날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지연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수와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현수야. 지연이가 불렀습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나 봐줘.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너 생각해서 한 거야. 믿어줘. 현수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믿어. 내 마음은 알아. 근데 그래도 잘못한 거야. 지연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현수는 일어났습니다. 나 방에 있을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왔습니다. 나, 현수, 지연이. 우리 세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실까요?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빈 의자 3개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위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나, 현수, 지연이.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환자분은 박현수 씨 맞으시죠? 네.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는 김지연 씨? 네.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위원장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김지연 씨, 본인은 의사 맞습니까? 네. 어느 과입니까? 내과입니다. 위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시군요? 네. 위원장은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지난 3개월간 환자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연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위원장은 메모했습니다. 환자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셨습니까? 아니요. 위원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처방을 변경하신 겁니까? 지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자가 약 부작용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손떨림, 불면증, 식욕 부진이 심했습니다.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용량을 줄였습니다. 30% 정도. 다른 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30%요? 그 정도면 상당한 변화인데요. 네. 하지만 환자 상태가 개선됐습니다. 위원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개선됐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매일 관찰했습니다. 위원이 물었습니다. 기록은요? 없습니다. 위원장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환자분, 증상 개선되셨습니까?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지연이가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야. 사실이잖아. 손떨림이 더 심해졌어. 어지러웠고 말도 꼬였어. 위원장은 메모했습니다. 그 증상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주 전부터요. 위원장은 지연이를 봤습니다. 김지연 씨 들으셨습니까? 네. 환자 상태가 개선된 게 아니라 악화된 거 아닙니까?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김지연 씨, 왜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약이 한 달 뒤였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위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기다리셨어야죠.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지연 씨,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약리를 알고 있습니다. 용량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리고 환자는 본인의 배우자시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지연 씨, 의사와 보호자의 역할을 혼동하신 겁니다.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환자분 어머님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정혜 씨가 찍은 약 봉투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위원장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돌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며느리가 버린 약 봉투예요. 같은 날짜인데 약이 달라요. 위원들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위원장은 나를 봤습니다. 어떻게 찍으셨습니까? 이웃분이 찍었어요. 며느리가 버리는 걸 봤대요.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을 사랑해요. 그건 확실해요. 지연이가 나를 봤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도 숨기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은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의사예요. 좋은 의사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의사가 아니라 아내로서 한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나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지연아, 내가 한 일은 잘못됐어. 근데 내 마음은 알아.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위원장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위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연 씨. 네. 위원장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김지연 씨는 의료윤리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습니다. 셋째, 의사로서의 판단과 보호자로서의 감정을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위원장은 종이를 읽었습니다. 김지연 씨, 직위 해제 및 병원 내 의료행위 금지, 보건복지부의 면허 정지 요청, 기간은 6개월. 지연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보호자께서 형사고발을 원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나는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위원장을 받습니다. 아니요. 형사 고발은 안 할게요.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연이가 비틀거려 나는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 괜찮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지연이는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6개월, 6개월이나. 현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응, 나 때문에 미안해. 지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지연이는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나 정말 너 생각해서 한 거야. 그건 믿어줘.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앞으로는 나한테 물어봐줘. 지연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그럴게. 나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큰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에 짐을 쌌습니다. 나는 지연이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 쌌어?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네. 나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어디 갈 거야? 친구 집이요. 거기서 당분간 있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연이는 짐을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좀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 현수는 지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 돌아올 거야?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 6개월 뒤에. 아니면 더 늦을 수도. 현수는 지연이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을 거야. 지연이도 현수를 안았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잠시 안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나가야 돼. 나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짐을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나를 봤습니다. 네. 정말 미안했어요. 나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알아. 내 마음은 알아. 지연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현수 잘 부탁드려요. 그건 당연한 거지. 지연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녀올게요. 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이가 돌아봤습니다. 네. 6개월 뒤에. 돌아올 생각 있으면 연락해.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지연이가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수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지연이 갔어. 나는 현수 옆에 섰습니다. 그래. 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연이가 택시를 타는 게 보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현수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나는 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하자. 하나씩. 현수는 나를 봤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거야? 당연하지.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래 칸에 있는 약이었습니다. 새로 받은 약이었습니다. 현수야, 약 먹을 시간이야. 현수가 왔습니다. 나는 알약을 하나 꺼내 현수에게 건넸습니다. 물도 컵에 따라 건넸습니다. 현수는 약을 먹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당연한 거야. 현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약 봉투를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아래 칸에, 내 손이 닿는 곳에,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박정혜 씨가 준 쪽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약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작은 조각들이 됐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현수는 안전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혼자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 생선을 굽고 국을 끓이고 밥을 했습니다. 현수야, 밥 먹자. 현수가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한 거야? 응. 현수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밖이 어두워져 불을 켰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현수가 도와줬습니다. 엄마, 내가 닦을게. 그래. 현수는 접시를 닦았습니다. 나는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엄마, 응, 내일 산책 갈까? 나는 현수를 봤습니다. 그래, 날씨 좋으면 가자. 현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좋아. 현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거실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내일은 현수와 산책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그 생각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길고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들이 떠오릅니다. 약병을 들고 떨던 손, 현수가 쓰러졌을 때의 공포, 지연이가 집을 나서던 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아들을 지키는 거, 그게 엄마의 일이니까요. 현수는 지금 괜찮습니다. 천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약을 챙기고 우리는 매일 산책을 갑니다. 지연이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돌아올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연이가 정할 일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돌보고 약을 챙기고 함께 밥을 먹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